네,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스스로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더 발전시키는 일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발전기를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 넣은 대가와 결과는 나에게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라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직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006년 6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좋은 인연과 행복한 하늘을 만끽하고 있나요? 네, 본 방송은 창원시 시내에서 진행되는 진해마을 라디오고요.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깜짝 이벤트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드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생활의 목적으로 때로는 가정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일까요? 이러한 삶의 방식의 꼭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은 이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펼쳐질 멋진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의 여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떠날 준비 되셨죠? 네, 오늘은 지금까지 진해에서 살아오시면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장애인의 근익-보호와 배움에 목마른 성인 장애인들과 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즐거운 활동에 염려이 없는 분을 찾아 나섰는데요. 잠시 후 창원시 진해구 지역활동가 이기영님을 모시고 여러가지 궁금한 점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해역 미묘대인 관계로 구 진해역 TMO에 자리 잡은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프리멘트에서 말씀드린 노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고 많은 장애 관련 단체와 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변화시키고 장애인 근익 활동의 매력에 푹 빠져 열정적인 인생을 사시고 계신 분인데요. 바쁜 일정에 저희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시는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해장애인 평생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귀영입니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사회복지 공부를 또 더 하게 되었고 2009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또 장애인 인권센터, 또 평생학교 등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네.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또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네. 예,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동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또 여러 기관 또 많은 분들과 연대하면서 이 함께 지역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또 참여를 하면서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진해 평생학교 활동하시는데 그 졸업을 하시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다는데 아까 같이 어떤 그 계기가 있었다는데 그 전에는 어떤 졸업하시는 전공이 어떤 내용이었었죠?
아예 그 전에는 경영학을 그렇습니까? 전공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계기로 이제 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데요. 그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상적인 당연한 일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일상이 이제 장애인에서 이동이라든지 교육받을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평범한 일상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장소에 뭐 교육을 네, 받든 뭐 일을 하든 이동을 해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요. 또 네, 이동을 해서 친구들도 만나러 맞습니다. 가고 예. 또 이동을 해서 또 교육을 받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예, 네. 그런 일상들이 사실 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실 쉽게 주어지지 않는 네, 맞습니다.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상 평범한 일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 어떤 그런 어떤 일상이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그 뒤로 쭉 어떤 활동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벌써 예. 한 16년 벌써 정도가 된 것 16년이십니까? 같습니다. 예, 예. 물론 중간에 네, 출산과 육아로 잠깐 쉬어가는 시간들도 네, 있었는데, 현재는 평생학교에서 배움에 목마른 성인 장애인분들과 네, 함께 즐겁게 음, 배우고, 네, 그렇습니까? 성장하면서 지내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직장에 있었는데 그 출산 때문에 휴직하셨으면은 뭐 기간이 좀 조금 걸리겠네요, 그죠? 네, 약 한 4년 정도 제가 아이를 아, 둘을 네, 또 낳고 네. 바로 키우고, 둘째가 돌이 됐을 아, 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돌 됐으면은 많이 또 그 출근하실 때 많이 또 마음이 좀 아팠겠는데, 그죠? 네, 또 아이를 음, 데리고 이렇게 출근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까? 사실 데리고 가면 음, 또 당사자분들께서 또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예, 그런 네. 시간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있었네. 예. 그렇죠. 뭐 요즘 그때 시절에는 뭐 여성분들이 뭐 출산 휴가를 진행하셨는데 요즘 추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남성 출산 휴가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 따지면 이렇게 높아졌다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아빠들도 휴직을 해서 또 네. 아이들 돌보는 경우들도 많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어떤 활동 소개를 받았는데 어떤 활동상이라든지 졸업 후에 어떤 사회복지학 전공하시고 또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어떤 일상에 대해서 또 감회가 또 깊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출산하시고 또 육아를 한 4년 동안 하시고 복직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셨는데 이런 어떤 여러 방면의 활동을 하셨으면은 분명히 아마 남다른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나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취미라든지 어떤 사연이 있을 듯한데요. 네. 저도 이제 네, 아이들을 네, 키우고 일을 하면서 많이 바쁘게 네, 지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대로 뭐 개인적으로는 건강 관리에 네, 조금 맞습니다. 소홀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이 접어들면서 음, 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체력도 음, 많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음, 좋아하는 이 일을 이제 오래 할 수 없겠다라는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작년부터는 제 음, 몸을 챙기는 그런 아, 운동을 또 이어서 하고 음,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운동 중에 이제 뭐 또 그 퇴근 후에 할 수도 있을 거고 출근 전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어떤 운동이 있죠? 음, 예, 출근 전에 제가 헬스장을 가서 예, 이렇게 운동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퇴근하고 나서는 또 필라테스라는 아, 운동을 또 가끔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필라테스 하여튼 종류가 여러 종류 있던데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음, 사용해서 음, 이렇게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요즘 저는 요가라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생각 자체가 좀 더 좁았는지 모르지만 요가는 조용한 데서 어떻게 편안한 어떤 그런 요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요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또 활동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이라든지 출근 전에 하셨을 거고요. 예, 음, 맞습니다. 예. 운동을 하러 가면 아침에 이제 네, 이런 시간에 가게 되면
또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하지만 또 운동을 마치고 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몸도 상쾌해지고 또 하루를 활기차게 또 보낼 수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출근 전에 그 운동 자체는 좀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어떻게 맞습니다. 시간을 조정하시고 있습니까? 새벽에 이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죠. 어. 예,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더 일찍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저도 한 6시 전후로 일어나면은 참 이게 아침에 활용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그 시간이 그 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그 출근 전에 공부도 하고 운동을 하시고 출근하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 루틴에 있어서 어떤 좋은 어떤 루틴 같은데 그죠? 네. 그 운동하시고 건강 회복 부분에서는 만족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활동가님의 어떤 건강 유지 비결이라든지 생활을 잘 봤는데요. 이런 활동이 일상생활에 막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그 건강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죠. 좀 몸도 실천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그 진해 장애인 평생학교에 대한 어떤 무슨 지금 활동상이라든지 어떤 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진해장애인 평생학교에서 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해장애인 평생학교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고요. 만 18세 이상 장애를 가진 분들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학령기 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받고 또 급식도 하고요. 또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저희 사실 그 관심을 좀 가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그 정규 수업의 현장 체험 활동에서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동한다든지. 네. 현장 체험 학습을 저희가 지금은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번은 이제 가까운 우리 진해 지역에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전시관이라든지 또 가까운 인근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다녀오고 있고요. 또 한 학기 가을 학기에는 2학기에는 저희가 야외로 이제 외부 이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진해 그 장애인 평생학교의 어떤 내력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네. 저희 그 진해 학교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간절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이제 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의무 교육조차도 이제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처럼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였고요. 그래서 50대 이상 지금 이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학교를 가는 시간에 이제 본인은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이렇게 지냈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예. 당시에는 학교 다닐 수 있는 이동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또 뭐 휠체어라든지 요즘처럼 전동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또 학교 안에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죠. 맞습니다. 뭐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를 다니기가 많이 어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가족들에게 엎여서 부모님께 엎여서 이렇게 학교를 갔고 또 학교 안에서도 부모님께서 복도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뭐 지원이 필요하면 화장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이제 이런 이유들로 통계를 살펴보면 장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지금 현재 통계가 아니고 좀 그 전에 어떤 그런 통계 같은데 그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또 좀 궁금한 게 뭐 진해 그 장애인 평생학교에다 지원 사업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네. 다양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평생교육법상의 6대 영역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문해교육이라든지 직업능력교육, 또 문화예술교육, 뭐 시민참여교육 네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실제로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과목들을 몇 가지 소개를 네네. 해드리면 미술 수업, 뭐 미나 수업, 또 캘리그라피, 또 수어, 또 그런 수업들 그리고 연극 수업도 올해 또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어떤 그 수업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요에 맞는 어떤 그 교사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거 좀 그 비춰되고 그런 거는 어떤 건 충분한가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예,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이 또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하고 네. 계시는데 또 각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맞는 맞춤형 교육들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제도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이제 저희 학교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예. 네네. 저희 학교 초창기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학습자분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오시면서 그분들의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하시면서 그분들에 맞는 이제 수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예. 그 평생학교에 교직원 분도 계시고 뭐 또 자원봉사분 분도 또 있습니까? 예, 저희 학교에 이제 활동가들이 활동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수업을 진행하러 오시는 또 외부 강사 선생님들도 그렇습니까?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요. 진해 그 장애인 학교의 어떤 커뮤니티 어떤 그런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다양한 기관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야학들 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들하고 협의체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연대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법도 네. 제정이 또 되었습니다. 네네.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또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뭐 매달이나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소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그럼 작년에 됐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그 장애를 가진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경우는 최초에 특수교육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들을 이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법만 제정이 되었고 뭐 시행령 시행 규칙이 지금 이제 그 마련 중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조금 학습자분들이 본인의 장애에 맞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평생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그 진해 장애인 그 평생학교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원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지금 16년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감회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지역 내에 또 행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학습자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운 내용들로 뭐 손으로 하는 율동, 뭐 손유이라든지 뭐 치어리 리딩이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을 가지고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수업에서 하는 뭐 미술, 뭐 그림 그리기, 또 뭐 캘리그라피, 글씨 쓰기, 또 미나 작품 이런 수업을 통해서 완성된 작품들을
지역에서 하는 우리 경북 상남도의 평생학습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네. 전시회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또 별도로 또 1년에 한 번씩 또 전시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할 때는 참 손이 많이 필요하겠는데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예. 뭐는 아까 뭐 그 지원하시는 활동가님들의 어떤 예. 그런 것도 뭐 도움도 필요하겠네 그죠? 네, 맞습니다. 강사 선생님들 또 활동가분들 또 우리 학습자분들 활동을 지원해주는 예. 또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이 또 계신 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또 지원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활동상 같은 경우는 그 평생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데서 볼 수 있겠네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활동가님의 어떤 학교에서의 이런 활동상 소개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요즘 활동가님의 어떤 행복한 모습,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 뭐 제일 기억 남는 어떤 최고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네. 옆에서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이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 40년 이상 그 거주시설에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평생을 시설에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네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또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근데 그 40년 동안 그 시설 내에 거주하셨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진짜 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분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 예. 저희 학교에 보시면 시설에서 지내시다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응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제 상담을 네네.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아무래도 다양한 그 지원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서로에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저번에 그 어떤 방송에서인가 그도 정책적으로 이게 그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그걸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그런 게 좀 펼쳐진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게 앞으로 어떤 그런 어떤 주류라고 느낌인가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진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냥 장애를 뭐 보호의 대상으로 네네.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장애인도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나와서 함께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그런 어떤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최고의 순간이 뭐 자립 생활도 있었지만 또 다른 또 어떤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네. 저희가 학교 안에서 이제 인권 수업을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 중인데 네네. 인권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인권 교육을 처음 받게 된다. 나는 나에게는 이제 인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이제 권리가 있네요라는 네네.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40대 이제 학습자이신데 처음으로 이제 학교 나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해봤다고 이렇게 하시는 투표까지? 분들도 예, 계십니다. 또 5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내 이름을 이제 쓸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항상 저희 학습자 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학습자 분들의 매 순간순간이 또 저에게는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어떤 최고의 순간이 바로 그 눈앞이 선한데 이게 몇 가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거 외에도 뭐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활동가님의 끈기와 정성이 현실로 다가와서 다시금 그 최고의 순간에 박수로 축하를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웃과 우리 평범한 일상이 저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느낌인데요.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활동하시다 보면은 사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최고의 순간도 있지만은 뭐 추억이라든지 웃지 못할 어떤 뭐 해프닝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한 두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 책상 주위에는 저희 학습자분들이 항상 쓰신 뭐 쪽지 또 그림, 뭐 편지나 이제 이런 글들로 이렇게 제 다양한 작품들이 부착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예. 학습자분들이 교육 활동 중에 이렇게 직접 써서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제가 자리 없을 때는 이제 조용히 책상에 올려놓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소중한 작품들을 이제 책상 주위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에다 그렇게 부착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저희 초등 과정 현재 이제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네. 80대 학습자분이세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그 글을 쓰셔가지고 네.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네네. 글 부분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대상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막 주위에 자랑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고 또 다른 학습자 한 분도 글 부분으로 이제 입상을 네네. 하게 되셨는데 이분은 그 대회가 이제 시상식이 서울 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렇습니까? 진행이 네네.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차도 타보시고 네. 서울에도 처음 네.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하나 새로운 경험들을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의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 들을 그렇습니까? 때 참 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뭐 그 이용자 하시는 분, 이용자분이 쪽지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평소에 그 많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딱지는 많이 붙여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편지 같은 것도 네, 편지도 이렇게 있고요. 있고. 제 얼굴을 이렇게 그린 그림도 이렇게 올려두시기도 네네. 하시고요. 예, 다양하게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뭐 처음으로 뭐 서울까지 가셨다. 그다음에 열차를 이용하셨다. 했는데 뭐 어떤 그 가실 때 이동권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기차를 타러 가는 과정부터도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러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예, 뭐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 순간 내 집 앞에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시간에 맞추기도 어렵고요. 또 기차를 타는 것도 사실 뭐 빨리 예매를 하지 않으면 뭐 다른 비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장애인석은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보장구를 이용해서 그 기차를 타려면 또 일찍 예매를 해야 되고요. 또 일찍 기차역에 도착을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야 또 탈 수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나마 또 조금 좀 나아지는 어떤 그런 그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외에 또 다른 또 내용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또 플로깅이라는 수업을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학교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 저희가 폐연 수막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주운 쓰레기를 이렇게 담고 학교로 다시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는 활동인데 그 활동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경험들을 하는데 길을 지나가는 이제 시민분들이 그걸 보시고는 너무 멋진 활동이라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희 학습자 분들이 아주 뿌듯해 하시거든요. 예. 네. 플로깅이라는 게 어떤 다른 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개발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주 1회 아니면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학교 주변이 굉장히 깨끗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매일 나가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매번 많다고 학습자분들이 이렇게 그렇습니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만 그 활동가님이 어떤 그 추억이라든지 에피소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책상에 그 딱지를 붙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장애인 그 야각 협의회라는 어떤 공모전 이런 거는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3회차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요. 우리도 계속 배우고 싶다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학습자분들이 평소에 갈고 닦은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세요. 글도 쓰시고 뭐 그림도 그리시고요. 예,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대회를 하셔가지고 뭐 또 상을 받으러 가신다든지 할 때 교통수단이 참 좋은, 편하게, 아까 말씀한 저상버스라든지 또 출도도 그 장애인석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생활상이라든지 평생활동에 대한 어떤 열정이 녹아나 있는 부분을 느꼈는데요. 직접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에피소드라든지 활동상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시간을 가질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30%가 넘어갑니다. 30%,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은 너무나 저조한데 22%대에 2%밖에 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요. 네. 누구나 또 배움의 권리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학습자분들이 저희 배움에 소외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또 저희 학교 이름처럼 평생을 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시민으로 또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그 확고한 마음가짐이 어떤 말씀하시는 힘이 확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가님의 바람같이 평생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역에서 시민으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하며 당당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하시는데요. 벌써 활동가님의 어떤 열정이 펼쳐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펼쳐지자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행복 충전이 가득 전해지는 것 같아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또 열정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자주는 모든 일과 활동 시간에 근성을 발휘해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진해마을 라디오를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 소감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야기로 듣고 또 방송으로만 보다가 네. 또 오늘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사랑방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지역민들이 또 어떤 이야기든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활동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학습자분들과 함께 이 공간을 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진해장애인 평생학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영광이고 앞으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자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끝으로 우리 진해 마을 라디오 무궁한 발전을 또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용자분과 같이 한번 출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기회 되면은 그 한번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서 방송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지금까지 시내에서 살아오시면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아닌 그 장애인의 근익 옹호와 배움에 목마른 성인 장애인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즐거운 활동에 열정적인 그 인생을 살고 계신 창원시 진해구 지역활동가 이기영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진해 창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활동가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 FM 진해로도 진행 정영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